안녕하세요, 텍사스TV의 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차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오던 그런 브랜드, 또 빨간색 하면 생각나는 차, 또 아니면 말이 이렇게 하고 있는 브랜드, 이제 아시겠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페라리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페라리사의 캘리포니아 T라고 하는데요. 이 차는 3.9L 8기통의 트윈 터보, 그래서 마력은 550마력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0 to 60는 3.3초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그 테슬라 차량의 등장으로 뭐 세단이 0 to 60를 3초대를 돌파하니까 크게 뭐 이런 슈퍼카들의 3초대 0 to 60가 많이 의미가 없어졌죠. 이제는 뭐 세단들도 쉽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틸 아주 빠른 기록입니다. 이 페라리의 시작 가격은 20만 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 페라리는 그 마력 숫자로 이름을 짓는데요. 뭐 예를 들면 페라리 355, 360, 458, 488 뭐 이런 식으로 짓는데, 이 차는 특이하게 캘리포니아 T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이제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진출을 할 때 캘리포니아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페라리 4인승 그리고 이런 하드탑 이런 거 봤을 때 왠지 이런 할리우드가 자, 그럼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으니 이런 슈퍼카들은 또 이런 심장부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심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이 어디 있더라? 그리고 당연히 뭐 슈퍼카니까 뒤쪽에 엔진이 있겠죠? 이거 뭐야? 그냥 트렁크잖아. 아, 이거 뒤에 엔진이 없군요. 제가 보통 뒤에만 엔진이 있는 차를 타봐서 몰랐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짜잔. 자, 페라리 엔진 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페라리의 이 로고랑 빨간색만 보면 너무 흥분이 되네요. 그리고 페라리 차량은 항상 이렇게 체시 넘버가 박혀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엔진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뒤쪽에 위치해 있죠. 이 무게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 쓴 그런 것이 보입니다. 사실 이 최근에 많은 슈퍼카들이 이 터보 차량으로 나오면서 제가 어릴 때 들어오던 그런 90년대 차량의 특유 페라리만의 소리가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들으면 머리통이 울리면서 그 말이 크게 울부짖는 듯한 소리, 멀리서 듣기만 해도 와, 페라리다 할 수 있는 그런 특유의 음이 사라졌는데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차이점을 확연히 느끼실 수 있겠죠. 자, 먼저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라리 상징 말 마크 역시 너무나 이쁘죠. 노란색도 이쁘고요. 이 LED 등이 나오면서 헤드라이트들이 너무 이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 헤드라인만 떼갖고 집에 전등으로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런 앞에 헤드라이트는 보시면 약간 그 458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앞에 그릴도 전에 구형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커졌고요. 확실하게 이뻐진 모습입니다. 그 터보 엔진이라서 확실히 열이 많으니까 이렇게 후드에 구멍도 뚫려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페이크 아닙니다. 그 많은 스포츠카 차량들이 그 멋내려고 이렇게 모양만 내고 플라스틱으로 막아놓은 게 많거든요.
보시면 이쪽 그릴도 자, 이 공기의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도 휠 뒤쪽으로 벤트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공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신경 쓴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죠. 자, 이번에 후면부는 이렇게 테일라이트 2개와 4개의 이그조스트 파이프,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이쁜 저 리어 디퓨저가 달려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 테일라이트가 크기를 좀 줄여서 4개로 달렸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1개의 크기가 조금 작았으면 좀 더 이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점 한 가지. 이 페라리의 브레이크 등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기로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사실은 이 범퍼에 달린 이 작은 테일라이트이 바로 브레이크 등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 레귤레이션 상에 이런 움직이는 바디 파트에는 브레이크 등이 달릴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범퍼에다 자그맣게 바꿨다고 합니다. 이태리에서는 이제 여기가 브레이크 등으로 쓰이지만 미국에서는 범퍼에 달린 이곳이 브레이크 등으로 쓰이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캘리포니아 T 이렇게 예쁘게 박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어요. 제가 저 캘리포니아 글씨체를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플레이트과 똑같은 스크립을 사용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스티칭도 아주 깔끔하게 너무 이쁘게 잘 돼 있죠. 도어에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스티칭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핸들도 카본으로, 이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가운데 터보 게이지는 그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를 하시면 변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컨솔 쪽을 보시면 이제 이 버튼은 뒤로 가실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오토 아니면 매뉴얼, 이렇게 패럴 시프트로 매뉴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PS라는 것이 런치 컨트롤입니다. 자, 이 가운데 딱 RPM 계기판이 있죠. 이거죠. 이 레이싱카는 이 딴 거 보지 말고 RPM만 조절하 이거거든요. 그排기통에 이 보시면 7500 레드라인, 참고로 458이 자연 흡기라서 9000rpm 리밋이고, 그 다음에 488이 8000rpm 리밋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10년도 전에 노란색 혼다 S2000을 소유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포럼에 가보면 뭐 8500rpm, 9000rpm 레드라인 같고, 뭐 F20 엔진이 낫다 아니면 F22 엔진이 낫다 맨날 싸우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암튼 그 스티어링 휠에도 그 불빛으로 RPM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지 5000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트랙에 가면은 길에 집중하느라 이런 계기판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불빛으로 RPM을 알려주는 게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게 바로 이 턴 시그널입니다. 제가 자꾸 버릇이 돼 있어갖고 이 손이 뒤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누르면은 left turn, 다시 끄면은 꺼지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와이퍼. 이 와이퍼도 한번 누르면 작동하죠. 그리고 누를수록 더 빨리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요. 아니면 한번 앞으로 했다가 다시 이거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면 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켈리티는 또 하드탑 차량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안 열어볼 수가 없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기하게 열리죠. 자, 이게 그 페라리 차량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뒷좌석에 있는 2+2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뒷좌석을 보면 거의 뭐 없는 좌석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포르쉐 911 카레라 탔을 때도 뒷좌석이랑 얼추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차량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한번 조지러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런 차들은 조지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차를 너무 아껴서 타면은 사실 이게 차가 똥이 됩니다. 그래서 조지라고 만든 차는 조지러 가보겠습니다. 사실 차는 이게 페라리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보통 엄청 빠르고 또 이렇게 타기도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T는 되게 편해요. 완전 진짜로 데일리 카로 타도 될 만큼 약간 그 포르쉐 911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데일리 타로 무난할 정도로 편합니다. 차가 상당히 편하고, 그리고 의자 자체가 이렇게 딱 잡아주는 버켓 싯은 아니고 이런 세마이 버켓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타다 보면은 그냥 뭐 스포츠 세단 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앞에 이제 첫 코너가 보이는데요. 한번 코너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는 지금 돌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코너. 좋아요. 펀치 좋고. 빠져나갑니다. 렛츠고! 가자! 코너 잘 잡아주고 있어요. 잘 잡는 것 같은데, 일단 그 페라리를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제가 한 10년도 전에 그 S2000 혼다 S2000을 탔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느낌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무게나 이런 차 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무게 배분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S2000보다는 못합니다. 차라리 이게 페라리다라고 차를 이렇게 탄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보다는 약간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펀치력, 가속력은 550horsepower답게 거침없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 발을 살짝만 얹어도 이렇게 몸이 쏠릴 정도로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 브레이크 잡으면 완벽하게 잡아주는, 브레이크는 뭐 더할 나위가 없네요. 그 다음에 지금 코너 돌면서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 패들 시프트가 핸들,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컬럼에 달려있어 갖고, 이렇게 지금 코너를 보시면 돌 때 많이 핸들을 돌리면 여기서 시프트를 하려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손을 내려서 해줘야 돼요. 보통 핸들에 갇혀면 이렇게 돌면서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누가 코너를 돌면서 기어 변속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약간 타보면 지금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핸들이 약간 노는 느낌이 있어요. 그 유격이라고 하나요? 유격이 있다고 하나요? 이렇게 꺾을 때 바로 차가 딱 잡고 따라와주는 느낌이 아니라 반 단계 정도 늦는 느낌. 코너 돌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런치 컨트롤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액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놔주면 됩니다. 네, 금방 60마일을 넘어서 땡땡마일까지 찍었습니다. 차는 확실히 가속력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코너에서도 뭐 분명 혼다 S1000이나 이런 컴팩트한 카에 비해서 또 이렇게 비율이 50대 50처럼 좋은 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느낌이 받는 느낌은 떨어져요. 그리고 차 자체도 이 의자가 버켓시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도 없고 해서 그런 모든 면에서 코너링 느낌은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데, 쉬프트 지금 이 쉬프트는 하는 데 있어서 예전 그 포르쉐 PDK랑 다름이 없을 정도로 고속에서 빨리빨리 변속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차의 제일 장점은 너무 편해요. 차가 그냥 데일리 차량처럼 진짜로 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기어 드랍하고 밟으면 또 야수로 변신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켈리 T, 페라리 켈리 T의 리뷰를 모두 마쳤는데요. 그 가격 대비 및 브랜드 밸류를 생각했을 때 기대에 약간 조금은 못 미치는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그런 아쉬운 감이 드는 건 사실이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페라리이긴 한데 페라리 같지 않은 느낌? 그냥 그 브랜드 네임만 보고 난 좀 편하게 타고 싶어 하면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레이싱이나 슈퍼카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사신다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20만 불 그런 초반 20만 불 스타팅 금액으로 슈퍼카를 사야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그 과연 20만 불 초반 그 20만 불 스타팅 금액으로 이런 슈퍼카를 산다고 하면 제가 이 차를 과연 고를까라는 거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 20만 불 초반대 스타팅 가격으로 차량들을 보자면 지금 현재 아우디 R8 스파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쉐 911 터보, 그리고 맥라렌 GT, 그 다음에 후라칸, 람보기니 후라칸, 이렇게 그렇게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저 같으면은 약간 포르쉐 911 터보 아니면 맥라렌 GT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페라리가 아쉽게도 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네, 그래서 그럼 다음에도 좋은 차량을 또 갖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